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2개가 연이어 들이닥친 동해안 지자체들은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응급 복구 작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태여서 정부와 강원도 등의 피해 복구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천 2기,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지고 망가졌습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해선이 잇따라 덮치면서 고성 북천의 2기 무너져 내린 겁니다. 방파제 안전 울타리는 엿가락처럼 휘어져 나뒹굴고 수십 미터 길이의 난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고성 가진항에도 태풍 당시 해일이 몰아치면서 방파제 시설이 상당 부분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지자체들은 정부와 강원도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 피해 복구비까지 부담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조사 기간을 연장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렸고요. 우리 지역에 피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최대한 국도비를 지원해 주십사. 태풍 피해 지역을 찾은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찾는 한편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빨리 조사를 해서 금액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빨리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이재민들이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편 현재 지자체별 태풍 피해 현황 집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23일쯤 피해 규모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의 컨트롤 타워인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터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됩니다. 앞으로 감염병 관리에 국가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에 맞춰 지역별 질병대응센터도 설치가 되는데 유독 강원 지역만 빠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와 지역별 공공의료 강화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 지표는 물론이고 대통령 지지율까지 출렁댔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이유입니다. 감염병 예방은 진단과 추적 조사가 핵심이라 지역별 대응도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전국에 5개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합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그리고 제주도에는 출장소를 설치하는데 강원도만 빠졌습니다. 대신 수도권 센터에서 강원도까지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별 취약지 조사와 고위험군에 대한 대비, 역학조사 지원 등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5천만 인구의 절반을 관할하는 수도권 센터가 강원도까지 포괄하는 구조인데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강원도에 맞는 대응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정부가 인구수에 기초해서 정책을 편신한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특히 강원도에는 공공의료 취약지가 많고 고령층이 많아 감염병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대도시일수록 인구 밀도가 높아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했고 강원도는 수도권과 가까워 연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인구 절반도 안 되는 제주에도 출장소가 만들어지는데 수도권에 편입된 강원도는 당황한 분위기입니다.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따로 없었습니다. 향후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강원권에 질병대응센터 분소 설치를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조와 달리 의료 취약 지역인 강원도는 공공의료의 기초인 감염병 대응에서부터 소외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원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면서 다음 주부터는 등교 수업이 재개됩니다. 단 교내 밀집도는 다른 지역처럼 최소화되는데요. 학생 통학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과 학원 등이 정상화 단계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힌 원주 지역의 원격 수업 조치를 오는 11일로 해제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유치원 교사 확진에 따른 원격 수업 긴급 전환 이후 21일 만입니다.
이달 들어 지역 내 감염자가 뜸해지면서 장기간 원격 수업에 따른 돌봄 공백과 학력 격차 등의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전면 원격 수업을 연장할 만큼 위험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고, 또 장기간 원격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정서 문제, 돌봄의 어려움, 학력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만 도내 다른 지역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이어지는 18일까지는 교내 밀집도가 최소화됩니다.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등교 인원이 제한되고 고3과 특수학교, 60인 미만 학교는 매일 등교가 가능합니다. 학생 등교가 시작되면 지역 경제도 조금씩 회복될 전망입니다. 승객 감소로 이번 주부터 운행을 줄인 시내버스부터 통학시간대 운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방과 후 강사와 통학차량 운전자 등 관련 종사자들도 일에 복귀하게 됩니다. 학원은 이미 68%가 대면 수업에 들어갔고 나머지 학원들도 이번 주 방역 작업을 벌이며 다음 주 정상 운영을 준비 중입니다. 강사 급여라든가 월세라든가 이런 부담들이 좀 컸던 걸로 보입니다. 등교가 되기 시작하면 학원은 당연히 문을 같이 열 거라고 보고요. 어린이집도 장기간 돌봄이 힘든 가정이 늘면서 등원율이 27.7%로 3주 전보다 3배 증가했고 다음 주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지만 방역 완화 지표인 등교 수업이 결정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점차 완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석 달 전 강원도의회의 한 상임위가 술자리 만찬에서 업무 추진비를 초과해 사용한 사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업무 추진비 어떻게 처리됐나 봤더니 의원들이 사비를 걷어서 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의회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화합 행사를 가진 건 지난 6월입니다. 그동안 전체 체육대회로 진행하던 화합 행사가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상임위별 오찬이나 만찬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당시 저녁 술자리 만찬 자리를 가진 기획행정위원회. 비용 110만 원을 업무 추진비로 처리했습니다. 의원과 직원 등 20명 정도 참석했으니까 한 사람에 5만 원 정도 쓴 겁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초과 집행한 겁니다.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강원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업무 추진비 공개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업무 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110만 원인데 68만 원이 결제된 걸로 돼 있습니다. 보도 이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인원수에 따른 집행 기준에 맞게 다시 결제를 한 겁니다. 초과분 40여만 원은 의원들이 사비를 거두는 방식으로 갚아가는 중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의원에서도 의장단이든 위원장님들한테도 주문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업무 추진비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제도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에 인원수가 공개돼 있지만 실제 참석한 인원수와 맞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업무 추진비 공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집행 기준보다 많이 지출할 경우 1인당 정해진 금액을 맞추기 위해 인원수를 늘리는 꼼수를 부려도 알 길이 없습니다. 누구랑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자세하게 공개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추가로 그 지출에 대한 증빙 내역 이런 것들을 첨부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세세하게 공개하면 구제적인 문제들이 조금은 그래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업무 추진비가 지급되는 대상은 의장과 부의장 2명, 그리고 상임위를 포함한 7개 위원장. 올 한 해 동안 강원도의회 의원들 업무 추진비에만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긴 장마의 영향으로 강원도 내 고용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원통계지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강원도 취업자 수는 82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1년 전에 비해 3만 1,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과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에서 각각 10,000명씩 취업자 수가 줄었고 장마가 길어지면서 농림어업에서도 18,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강원도 실업률은 지난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3.9%보다 다소 줄어든 2.3%를 나타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3만 원의 교육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재난지원금은 초중고 1명당 3만 원입니다. 교육 재난지원금은 해당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역 상품권이 없는 지역은 강원도에서 발행하는 강원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부모가 교사로 재직하는 학교에 자녀를 배정하지 않는 상피 제도가 고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 문제 유출과 같은 교내 비리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해 고등학교 배정에 이어 내년부터 중학교 입학 배정에도 상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와 춘천, 강릉 등 학교군이 설정된 8개 지역이 대상이며 읍면 단위의 경우 학생 원거리 통학 문제를 고려해 교원을 전보할 방침입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을 지급하며 2주 미만일 경우 격리된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다만 격리 행동 수칙을 잘 지켜야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며 유급휴가비나 인건비를 지원받거나 4월 1일 이후 입국한 내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정선군 북평면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정선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북평면 일원에 국민임대주택 50세대와 행복주택 30세대 등 모두 8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사업비 158억 원이 투입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내년 말 착공해 2023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정선군은 정선읍 봉양리 일원에도 1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 한국 현대조각초대전이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춘천 MBC 호반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34회를 맡게 되는 춘천 MBC 한국현대조각초대전은 자연과 인간과 조각의 만남이라는 부제로 국내 중견 작가들의 작품 69점을 선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